친구들과 한밤중에 폐교를 방문했다. 다영이가 안 보이자 어디로 갔지 하며 주변을 살폈는데 성룡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또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성룡이가 말하길 다영이 술버릇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왜 술 먹이냐며 성룡이를 타박한 후 다같이 다영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술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찾으려니 힘들었습니다. 다같이 움직이려니 서로가 말이 안 맞아서 나누기로 하고 갈라서 찾아보기로 했죠. 한 명씩 나누어 가장 많이 취한 성룡이가 중앙 계단에서 기다리고 저와 준호가 좌우로 갈라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돌고 저는 오른쪽 계단에서 왼쪽으로 찾기로 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발소리가 울리자 좀 겁이 났지만 애써 무서움을 참고 먼저 2층의 교실 하나씩 문을 열고 찾는데 다영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어디에 짱 박혀서 사람을 고생시키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사람 피곤하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찾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교실 문 하나하나 열면서 찾던 중 조금 짜증이 나서 문을 쾅쾅 열고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순간 위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위층의 인기척이 아래층에서 느껴지냐 싶었지만 그냥 위층에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가 3층에 있구나 싶어서 바로 위층으로 가서 찾아보았지만 먼지와 어둠만이 가득한 복도와 교실뿐 다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막 위층으로 올라온 듯한 준호의 형태가 보이자 준호에게 여기에도 다영이 없는 것 같아 내려가자 하며 먼저 중앙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앙계단을 내려가니 준호와 성룡이가 보였습니다. 전 이하에서 물었었습니다. 너 언제 왔냐? 그러자 준호는 답했습니다. 난 한참 전에 왔지. 분명 위에서 먼저 내려온 건 나인데 왜 얘가 여기 있나 싶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돼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아까 위에 있었고 내가 먼저 내려왔잖아. 내 말에 오히려 준호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할 말이야. 너네가 3층으로 올라갔을 때 중앙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가 있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내려오는데? 우린 서로가 이상한 걸 느끼고 이해를 해보려고 머리를 굴렸지만 술에 취해서인지 머리가 안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나름 정리를 한답시고 논쟁을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구석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다영이가 나오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술 안 마시고 여기서 뭐하냐고 시크하게 말한 후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차마 여자 화장실까지는 못 들어가고 다른 곳을 다 뒤졌는데 거기서 나올 줄이야 하며 아이고 저걸 몰랐네 하는 분위기에 아까 이상한 경험은 어느새 잊혀져 버렸습니다. 다시 술파티를 벌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필름이 끊겨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해는 완전히 지고 새벽같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준호는 내 옆에서 파자고 있고 성룡이는 추워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영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얘는 또 어디 갔어? 목이 타서 물병을 찾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부스럭거리는 모래 밟는 소리가 귀에 들리자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 다영이가 중앙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쟨 뭐하냐? 또 술에 취해 저러는구나 하며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자려는데 다영이가 멈추고 갑자기 뒤돌아서 학교를 향해 선 후 중앙 계단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3층에 누가 있는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주변에 우리를 빼고 아무도 없는데 얘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지 싶어서 나도 모르게 위를 올려보는데 그때 발제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너무 조용한 폐교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귓속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걷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방향은 정확히 다영이가 쳐다보는 방향의 교실이었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와 문을 여는 소리 그에 맞춰서 다영이의 고개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어서 몸을 피해야 할 것 같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느낌은 점점 강해지고 압박감이 강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다영이의 고개도 우리가 있는 교실에 가까워질수록 겁이 났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나서 제가 창문에 서서 뭔가를 보고 있자 귀여우며 저를 불렀지만
대답을 못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자 제 옆에 서서 뭐하냐고 한 후 밖에 있는 다영이를 보고 쟤 뭐하는 거야? 하며 또 술 주정인가 하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를 들은 준호는 갑자기 어디서 발소리가 들리자 뭐지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이상하게 말은 안 나왔고 그저 눈으로 나도 몰라라는 눈빛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아는 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일 뿐 정체는 알 길이 없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부실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이 고개를 움직이던 다영이는 결국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본다는 건 바로 우리가 있는 교실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때 아주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창문 밖을 보는 시선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껴 고개를 돌릴 생각이 안 났고 정말 그 압박감은 상급자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과 비슷했으며 마치 회사에서 상사가 째려볼 때 느껴지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압박감과 공포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함께 느껴지자 더 소름이 돋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도 압박감에 고개를 못 돌리고 그저 벌벌 떨면서 다영이만 바라보았고 저 역시 몸이 얼어붙은 듯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참 느껴지고 나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그 압박감은 사라졌고 압박감이 사라지자 다리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소리만 주의 기울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중앙 계단을 향하였고 밖으로 향하기 시작할 무렵 소리는 끊겼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자 우리는 몸에서 힘이 풀려 누워 있었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커플들은 씻으러 갔는지 안 보였고 저와 준호만이 교실에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인가 싶어서 준호를 쳐다보는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거 꿈 꾼 거 아니지? 준호의 말에 그것은 꿈이 아니었구나 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소름 돋아 둘이 어떻게 하지 싶어서 있었는데 커플이 들어온 겁니다. 긴긋거리며 돌아오는 다영이를 보니 갑자기 짜증이 나서 기집애에게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물론 엄청 세게는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날벼락에 다영이는 짜증을 냈고 갑작스런 소란의 성룡이도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우리 자기에게 날리냐고 하였지만 준우도 같이 화를 내자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화를 내다가 다영이가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말해보라 하였고 저희는 어젯밤 일을 말하였습니다. 맨 처음 술주정부터 해서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줄줄 말하였고 다영이는 괴이한 현장에 놀래고 있었고 성룡이는 구체적인 말에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젖어있는 운동장의 발자국과 다영의 진흙이 묻어있는 신발을 보고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영이는 애써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준호가 나서서 운동장으로 다영이를 잡아 끌어 신발 사이즈를 맞춰주었습니다. 자로 잰 듯한 딱 맞는 사이즈의 다영이는 애써 현실 보정을 했지만 서로 이미 다영이가 우리 말처럼 운동장에 나갔다는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고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교실로 되돌아가고 분위기는 참 애매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민을 하였고 아마도 서로 누군가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때 차마 분위기상 말을 못했던 것일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데리고 준호 녀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룻밤 더 있다 가자. 순간 귀를 의심하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준호는 이렇게 생생하게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인지 왜인지 모르지만 뭔가 신나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이악 물고 미쳤냐? 죽고 싶냐? 욕을 퍼부었지만 싫으면 걸어가던가. 이 말에 모두들 말을 잃고 하룻밤 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여기에 하루 더 머물게 되었으니 동호회처럼은 못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겸해서 무얼 해야 하나 서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분신사발을 하자 혹은 인형으로 해보자 했지만 아무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말만 나왔지 실행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젯밤 소동이 났던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 탐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3편에 계속됩니다.